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라임 사태는 어디로입니다. 10월 국정감사의 최고의 이슈는 법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이슈를 시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끝이 났는데요. 이 두 사람의 대립은 매주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중 라임 사건 이슈가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이제 개인이나 기관의 투자 자금을 위탁을 받아서 불리는 이제 자산 운용사죠. 그러니까 그런데 라임 운용이 펀드 자금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손실이 났고,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라임 사건에 있어서 이제 현직 의원들과 이제 청와대 행정관 등이 이제 연루가 되면서 의혹이 이제 불거졌고,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파헤친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여당뿐만 아니라 이 야당의 이제 검사들과 이제 라임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죠. 사실은 이 라임 사태를 보면 사건의 본질은 좀 망각을 한 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로 가는 게 좀 씁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번 사건 아무래도 좀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이 각 상장사에 부실 투자를 감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대량의 손실이 났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피해액은 이제 1조 5천억까지로 수사되고 있고, 라임이 주로 투자했던 뭐 파티 게임즈, 에스모, 리드,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올 스타모빌리티까지 이런 회사들은 거의 다 올해 상폐를 당하거나 회생 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 자산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걸 충분히 예견하고 있던 상태에서 금융감독당국이나 정치권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이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옥중에 있는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 뭐 폭탄적인 발언, 이런 폭탄 발언이나 뭐 충격 폭로 이런 형식으로 뭐 자기가 다양하게 정치권이나 뭐 공무원들한테 줄을 댔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타모빌리티 회장이었던 김봉현 씨가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검찰의 로비 의혹을 폭로를 하면서 2020년도 후반기에 한창 최고의 이슈몰이가 진행 중입니다. 이 김봉현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선 뭐 광주 출신의 이제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이제 500억 이상의 이제 횡령을 했고, 전 스타 모빌리티 이제 회장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정말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당시 이제 공식적으로 따르면 이제 김 전 회장은 이 스타 모빌리티에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3월에서 5월까지 이제 사내 이사로 재직을 했고, 뭐 일진금속, 그다음에 에이스메탈, 일신스틸, 바른종합건설까지 여러 회사를 이제 거쳤어요. 하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름도 바꾸고 뭐 학력도 유지했다는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오른 것들이 많고, 사실은 이 사건이 라임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제주도에 이제 렌트카 사업을 이제 벌이는 등 사실은 기획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력만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사업가로 판단이 되고요. 그 사업의 내역도 뭐 금속회사나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또한 여러 개를 운영을 했었고, 건실한 사업가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력 같은 것도 조금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휘두르면서 이 윤 총장이 사건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봉현 회장과 관여되었거나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수사 지시로 읽혀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검찰이 로비 의혹을 이제 받았다는 건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우선 뭐 수사 지휘권을 먼저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뭐 여당도 지금 밝혀진 바가 있지만 야당 쪽에서도 뭐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봉 회장이 이런 뭐 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비 줄을 댔기 때문에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연루가 되면서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직도 이 진실 공방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렇게 뭐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런 뭐 사기 행각을 벌인 김봉 회장의 말을 특히 옥중에서 보낸 서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도 이슈화는 될 수 있습니다만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받는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이 되면서 지금 여야가 싸우는 그런 형국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을 좀 망각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혹시 이 사건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검사들한테 향응과 접대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검찰총장한테도 연이 닿았을 것이다. 이건 현재까지 추측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윤 총장과의 연결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수사나 조사 등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그럼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봉현 회장이 정관계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로비를 했고 누구한테 접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뭐 추미애 장관께서는 나름대로 뭔가 혐의를 찾았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볼 여지 또한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윤 총장에 대한 반발감이나 뭐 좀 이제 견제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돼서 수사 지휘를 했다 이렇게 볼 여지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사 지휘로 인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느냐거든요.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연루되었음을 밝혀내게 된다면 현재 추미애 장관의 판단은 옳은 것이 되고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번 수사 지휘는 결과적으로는 좀 불필요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이석형 변호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지시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이제 전말이 밝혀지면 그게 추미애 장관이 오는 건데 사실은 밝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1조 5천 원의 지금 사기 정도 행각을 했을 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그 어떤 누구에 대해 로비를 행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의해서 김봉현이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옥중에 있는데 갖고 있을 리도 없고 또 그런 자료는 이미 그 어느 누구에서 폐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의 득점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난국에 빠질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피해 금액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만큼 로비를 했다고 하면 로비에 사용된 금액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금액을 누구한테 썼느냐, 누구한테 살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든지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정적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김봉현 회장이랑 관련이 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떠넘기는 상태고요.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뭐 그중에서 상당수는 진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밥을 먹었거나 뭐 술을 같이 먹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 같은데 너무 전방위적인 그렇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사실을 밝혀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팩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과연 이것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뭐 전례를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천정배 장관이 2005년에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번 쓴 적이 있거든요. 총 3번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제 2번을 썼단 말이죠. 과연 라임 사태가 그만큼 당연히 뭐 피해 규모도 크긴 합니다만 이게 장관이 과연 검찰총장, 그러니까 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될 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특검으로 가는 게 또 이제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절차들이 있나요? 예,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또는 이제 국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를 준비를 하게 되고 60일 동안 수사를 거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추가로 30일을 더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 110일 정도의 기간을 수사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 절차를 통해서 뭐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0월에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이라도 특검을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인 현재에도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워낙 규모가 크고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이 된다 해도,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우리가 선임을 한다고 해도 20일과 60일, 30일 이런 기간 안에는 전체적인 전모를 밝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연루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실제로 특검을 도입하는 거에서는 실제로 특검을 도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 수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개별 이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라임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이제 피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게 사실은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목적을 망각한 채 지금 정치하고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 뭐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좀 심하게 와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석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한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 자료 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밝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연루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나중에는 뭐 솔직히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게 검찰과 정부와의 대립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펀드에 대한 감독 감시를 제대로 했느냐, 판매사가 제대로 판매를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은 뒷전에 있고 김봉현 회장이 누구랑 연락을 했고 누구한테 밥을 사줬고 누구한테 향을 접대했는가 이런 부분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모펀드의 운영에 검찰이나 정치인이 뭐 사모펀드 관련자한테 향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제공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펀드를 감독하는 사람들은 주로 금융감독원에 재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판매사의 고위 임원들인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로비를 했다면 이쪽부터 파고 들어가서 여권이나 야권 중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돼 있느냐 이렇게 파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김봉현 회장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뭐 목표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정관계의 금원을 살포했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저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금융감독원과 판매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지 이 라임 펀드 사태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라임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제 검찰에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로비를 계속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규모가 크잖아요. 1조 5천억 원. 그러면 김봉현도 언젠가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완전 범죄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뭐 행정관이 됐던 뭐 검찰이 됐던 간에 줄은 다 대놓고 있었고 심지어는 도피처까지에 대한 로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도피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지금 뭐 야당과 연루된 검사들이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비 김봉 회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뭐 사기 행각을 벌이면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그런 기정사실화된 그런 호텔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사건만이 아니어도 이 만연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 라임의 어두운 뿌리가 내려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추후 밝혀지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측일 뿐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지금 뭐 대통령까지 건드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걸려져 있는 뭐 현 전직 의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상당히 뭐 여야가 좀 힘든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쏘아올린 불꽃은 이 여의도를 비롯한 한국 정치계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고 추측과 의혹만이 난무할 뿐이죠. 그런 사이 국민들은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아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만을 보고 있습니다.